요즘에 갑자기 왜 우리 신 내린다 그러죠. 네. 그래서 무속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우리가 네. 생각하는 무속인하고는 또 다른 정말 신세대 무속인인 것 같으세요. 이혜진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본인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요. 예. 근데 아직도 정말 방송국에서 이렇게 무대, 안무 그런 거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뭐 봐주시면 고맙고요. 예. 네. 뭐 사람 있고 무속인이라 그래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이마에다가 뭐 내가 직업이 뭐 이렇게 딱 써놓고 다닐 필요 없듯이 저도 꼭 무속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티를 내고 네. 뭐 꼭 남들이 보는 거에서 저 사람 무속인 이렇게 딱 이렇게 티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일이고 내가 그 일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숙명적인 일이니까 거기서 내가 잘 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무속인이라고 해서 저는 무속인입니다 하면서 원래는 꼭 하고 다닐 필요가 무용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무용을 했고요. 이제 대학 다닐 때 무용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잠시 이제 방송 짝꿍에서 조금 활동을 했어요. 하다가 짝꿍들 네. 예전에 예, 80년대. 옛날에 이제 예. 짝꿍 이제 뒤에서 백댄서들 하는 거 이제 좀 하다가 집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반대를 해서 그냥 무용 쪽으로 좀 나가자 예. 싶어가지고 일본으로 갔죠. 예. 가서 이제 모던 댄스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좀 공부를 하다가 예. 나이가 이제 한 26, 7대가 이제 그냥 뭐 그걸로 밀고 나가냐. 시집 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신랑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예. 결혼 생활한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예. 아,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던 시절 모습도 네. 잠시 나왔는데, 이제 그런 평범한 주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점 같은 거를 이렇게 믿어본 적도 없고 또 이제 어디 이렇게 보러 다녀본 적도 없고 또 무슨 종교를 특별하게 제가 가진 것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참 또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림도 야물딱지게 하고 그러니까 또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좀 몸에 좀 이상 징조가 오는 거예요. 좀 아프고 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산부인과를 갔죠. 근데 하혈도 막 하고 막 어지럽고 빈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초대 낳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아, 나서 이제 지나고. 애기 이제 좀 많이 키워놓고 나서 이제 예. 유치원 갔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징후가 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개인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치료를 맨 처음에 좀 해줬었어요. 몇 달간은. 당분간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를 집으로 통보를 해드릴 테니까 댁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놀랄 일은 없고요. 그러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감이 오는 그 느낌이 참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잠깐 나오실 수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거다. 무슨 뭐 병원에서 만약에 정상이면 뭐 아무 이상 없으니까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좀 잠깐 나오셔서 좀 의논을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 놀랄 일은 아니지. 놀랄 일은 아니시고 그냥 좀 나오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면서 좀 이렇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애 이제 보내놓고 이제 병원을 갔죠. 갔는데 조금 이렇게 좀 조직이 좀 이상하게 보인대요. 무슨 이제 뭐 치료를 이게 뭐 해도 될 것 같고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병이길래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자궁암 같은 그런 이제 초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는 무슨 꼭 사형 선고를 딱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자기네는 이제 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병원으로 좀 가봐라 하면서 이렇게 의견서 써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갔더니 암 같은 이제 그런 저기가 왔는데 수술을 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딱 어떤 거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무슨 이렇게 딱 선고가 떨어지면 너무 담담해지면서도 좀 이거를 막 아니다라고 이렇게 뒤집고 싶은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 있다가 점을 한번 보러 가게 됐어요. 후배하고. 점을 이제 보러 갔는데 거기서는 또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네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신병이다. 그걸 믿고서 그거를 딱 듣고서는 얘 맞아요, 저 그래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거는 뭐 용납도 안 되고, 왜냐면 어떤 무슨 뭐 우리 집에 뭐 그전부터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던 그게 있었다거나 그렇다면은 무슨 적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또 사형선고보다 더한 사형선고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왔어요, 진짜. 예.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이제 돌아서서 와서 그날 이제 내친 김에 딱 나오는데 또 하나 이렇게 절마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야, 내친 김에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집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갖고 잠겨 있어서 거기를 이제 못 물어보고 있었죠.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좀 어떤 거에 딱 부딪히면 오기 같은 게 이렇게 딱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혔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후배하고 이제 호프집에 가갖고 돈가스 시켜놓고 이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린 거야. 이제 그 집에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기다렸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뭐 자기도 뭐 나하고 뭐 이렇게 저기가 돼서 그런지 막 급하게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복채를 10만 원을 내래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줬어요. 줬더니 다 와 있으니까 받아라. 이제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걸 안 받으려면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게 다냐 그랬죠. 그게 10만 원어치 다냐고. 예?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받을 것이면 다시 오고 안 받을 것이면 그냥 가라고. 더 이상 뭐 얘기해 줄 게 없다고. 다 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진짜 뭐 이렇게 앉아서 뭐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안절부절 막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음이 일단은 진정이 안 되니까 진정이 안 되고 뭐 이걸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뭐 수술을 그냥 진행을 해야 돼. 시신을 받으라 그러고 저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주부로서 그냥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지 운명이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고 병원을 가든지. 예.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제가 사실상 그날 이제 그 집 가서 그렇게 물어봤지만 딱 오기가 생기니까 10군데를 내가 딱 정해놓고 이제 보러 다니잖아요. 뒷주머니에서 돈을 딱 꽂고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사실상 이제 그래서 받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흐르긴 흘렀죠. 흘렀는데 너무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프고 어쩌고 그러는데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 받는 것도 뭐 이렇게 호전이 없더라고요. 받았었죠. 뭐 레이저 받고 뭐 다 했었어요. 호전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가 무속인이래요. 이제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하러 삼아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제 갔죠. 그랬더니 1분 1초 1시각이 흐르는 게 아깝다. 언제까지 너 헤매고 돌아다닐래? 이제는 아니다. 받아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대답이 안 나와요. 네,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서 이제 있었죠.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운명적으로. 신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길이 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정해진 운명을 이 신은 진짜 거역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깐 저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랬죠. 법당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왜 나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머릿속에 막 교차되는 게 막 복잡하기 시작하고 과연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냐 아니면 제일 먼저 걸렸던 게 이제 우리 애기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나 대체적으로 무속인들 다 보면 혼자 사는 그런 경우 많고 그렇게 가정이 뭐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걸렸어요. 사실 뭐 친정은 뭐 어떻게 됐든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이해를 분명히 해줄 것이고 언젠가는
근데 이제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하고 우리 애의 이제 문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저기가 되면서 어차피 운명적으로 정해진 길이라면 운명대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결정을 쳤죠. 무용으로 네가 그냥 풀리지. 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래서 막 울어요. 이제 엄마는 저희 집에 이제 오셨다가 제가 이제 받은 지 좀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법당문 여시고서는 뭐 뒤로 완전히 뭐 졸도하다시피 하시고 놀래면서 뭐 울고 불고 난리 나셨었죠. 어쩌면 그렇게 지독하게 그런 거를 네가 선택을 하면서 부모한테 한번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진짜 부끄럼 없이 이 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인 그러면 좀 편파적인 그게 있잖아요. 무속인이다 딱 그러면 편견이 좀 있죠. 편견이 좀 있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 관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저는 좀 많이 깨고 싶어요. 그런 관념을. 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이 길에서는. 예.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뭐 고정관념만 깨게끔 할 수는 없는 거고 노력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이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꼭 뭐 믿어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직업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지금은 사실은 쉽지 않단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일에 참 자부심을 가져요. 예. 왜냐하면 하나 이제 직업관으로 갔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 여기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예. 남 앞에서 절대로 예. 남의 인생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직업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운명적으로 무속인이 일단은 됐었어도 버는 수익금은 전부 사회에다 활용을 할 거고요. 어차피 너는 남들 위해서 도와줘라. 베풀고 살아라라는 거로 운명을 나한테 쥐어준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놓은 건 그렇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저는 네가 여태까지 남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걸 이젠 네가 베풀고 살아라. 남들한테. 이제는 베풀 때가 됐다. 어떤 하나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예.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생활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 생활이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손님 보고 뭐 점 보고 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평상적으로 보통 똑같은 가정주부들처럼 살림하고 빨래하고 애 데리고 놀아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애 때문에 5, 6시까지밖에 안 봐요. 그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안 보고 그게 수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신도 신이지만 계시기 이전에 저는 또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깨고 뭐 10만 오로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갈등이 엄청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애도 너무 잘 따라줘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엄마가 최고 미인이고 최고 이쁘고 최고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막 와서 이제 숙제할 때도 열심히 내가 이제 같이 막 숙제해주고 뭐 만들게 해주고 저는 뭐 2가지, 3가지 역할을 뭐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밀어놓거나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다 같이 일 끝난 일 시간 이외에는 또 애하고도 네. 해주고 그 시간 이외에는 또 살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가정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생각 갖고 계신 모습 참 보기 좋은데 그 내림꽃 받기 전날 딸에게 글을 예, 이제 신랑한테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해서 이제 결정을 짓고 나니까 애가 또 제일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 분명히 나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거다. 그게 이제 오더라고요. 왜 엄마는 왜 무속이냐? 왜 그렇게 됐어? 그냥 차라리 무용 선생님 하는 게 낫지. 물론 애들한테도 더 떳떳하죠. 근데 정말 걔가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엄마가 이런 걸 하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예. 제가 좀 읽어도 되죠? 예. 내 딸 보아라. 지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쓰기 위해 펜을 드는지 모르겠다. 글쎄, 이 편지가 언제쯤 너에게 읽혀질지는 모르겠다만 너무도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함과
내 자신의 초조함을 표현하고 싶을 뿐 지금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떨리는 것일까? 엄마는 내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신을 받는 내림굿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운명에 엄마가 처해버렸어. 엄마도 내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떨려. 보연아, 내 사랑하는 아가야. 너에게 이 사실이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다. 엄마가 무속인으로서 너의 이름을 걸고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가면 먼 훗날 그때 네가 조금 커서 여자가 되면 이해할까? 아빠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당신을 믿으니 우리 보연이도 잘 걱정 없이 클 거라고 말이야. 그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지만 네가 있고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 다행이야. 먼 훗날에 우리 보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엄마와 마찰이 생기면 그때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너에게 부끄럼 없는 엄마로서 절대로 어디 내놔도 떳떳한 내 딸로 만들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신을 꼭 받아야 함에 있어 너에게 가장 미안하지만 정말 엄마는 잘할 거야. 너무나도 힘이 들겠지. 하지만 너를 위해 견딜 수 있으리라 믿는다. 97년 1월에 엄마가. 하나만 안 돼요?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진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길이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길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무속인이라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받아진 일이니까 예. 여기에서 정말 남들한테 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요. 예.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예. 그런 무속인으로서 이제 구축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이나 예. 생각 같은 그런 고정관념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생활하는 주부고 한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인 그런 위치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예. 이 길에 이제 제가 하더라도 남들한테 정말 큰 역할로 어떤 대변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답답한 거를 예. 저한테 와서 털어놓고 호소했을 때 정말 속 시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속인이 되고 싶어요. 어찌 보면 본인은 운명으로 택한 길일 네. 수 있어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내 딸이 가장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도 울면서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무당의 딸이라는 소리를 딸이 과연 들어야 될지 운명적으로 그게 어머니로서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길을 그러나 운명적으로 택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활동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입이 생기잖아요. 예. 직업이니까 예. 일을 하시면 앞으로 계획은요? 저는 이제 무속인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의 인성 교육 같은 거 예, 예.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래야지만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고 예. 정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양 프로도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이제 무용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예. 한국 전통 그런 거를 저희가 또 무속 신앙 자체에서 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네. 있고 그런 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말씀하시기를 신이 위를 보지 마라. 밑을 보고 살아라. 내 주위에는 항상 저보다도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네. 저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예. 뭔가 다른 모습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